30년 일한 공기업 과장, 61세 은퇴를 앞두고 ETF 하나로 노후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이 제목을 보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2030년 성실하게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는 월급 꼬박꼬박 받았고,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있고, 투자도 좀 했으니까 괜찮겠지. 특히 50대 후반이 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일하지만 사실상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니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재취업은 쉽지 않고 자녀는 아직 손을 놓지 못했고 그런데 뉴스에서는 물가가 오른다. 연금은 부족하다. 오래 산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ETF 하나쯤은 잘 굴러가고 있잖아. 문제는 그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은퇴 준비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들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연금 말고 투자 자산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ETF는 분산 투자라 안전하다고 해서요. 장기 투자면 괜찮다길래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다 맞는 말 같죠. ETF는 분명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이후의 자산은 더 이상 불리는 돈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는 돈, 생활을 이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현역 시절과 똑같은 기준으로 ETF를 들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익률 위주, 성장성 위주, 변동성은 애써 외면한 채 말이죠. 사례 미국 ETF 하나면 평생 간다던데요. 61세 은퇴를 앞둔 공기업 과장 어씨 이야기입니다. 30년 근속, 퇴직금과 개인연금 합치면 큰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서 몇 년 전부터 여윳돈을 미국 주식형 ETF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수익률도 괜찮고 주변에서도 잘 선택했다는 말만 해주니까요. 문제는 은퇴 1년을 앞두고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였습니다. ETF 평가 금액이 단기간에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잠깐 손실이지만 어씨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돈 은퇴하면 생활비로 쓰려고 했거든요. 기다릴 시간이 없는 돈이었던 겁니다. 결국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노후 자금 계획 전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분산 투자인데 뭐가 문제죠? 57세 퇴직을 앞둔 B씨는 ETF를 6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기술주, 배당 ETF까지 나름 다양했죠. 겉으로 보면 분산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부 주식형 ETF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B씨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산 투자라길래 안전한 줄 알았어요. 은퇴 이후에는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연금 수령 구조 이렇게 역할이 다른 자산이 필요합니다. 종목만 여러 개인 건 사실상 분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례 팔아야 하는 순간이 제일 괴롭더라고요. 이미 은퇴한 63세 C씨는 ETF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해질 때마다 지금 팔아도 되나? 조금 더 기다릴까? 이 고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이 빠진 시점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고 그때마다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ETF가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비중의 문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ETF는 여전히 훌륭한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는가?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인가? 생활비와 투자금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흐릿하다면 ETF 하나의 노후를 맡기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안정감입니다. 젊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예측 가능하고 시장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생활이 내일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 ETF 하나로 노후를 버티고 있다면 그게 성공 사례인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인지 한 번쯤은 차분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돈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니까요. 은퇴 후 투자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의지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버티면 되지. 나는 단기 변동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은퇴 이후에는 투자 판단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뇌의 변화를 보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판단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전두엽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반대로 손실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의 반응은 더 민감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젊을 때는 계좌가 출렁여도 시간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같은 변동성도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투자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복리가 사라지는 순간 투자 성격은 완전히 바뀐다. 현역 시절 투자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이 나도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전제가 무너집니다. 투자 기간은 짧아지고 인출은 정기적으로 필요해지고 손실 후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은퇴 초반에 큰 하락이 오느냐 후반에 오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의 생존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TF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는 ETF의 변동성이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미 여러 번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느낌으로 결정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집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생활 안정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겁니다. 오를 때는 못 팔고, 떨어질 때는 불안해서 팔고, 결과적으로 가장 나쁜 타이밍에 행동한다. 이건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이 아니라 기능으로 나눠야 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산을 수익률 순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역할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노후 자산은 최소한 세 덩어리로 나뉘어야 합니다. 생활 유지 자산, 35년치 생활비, 변동성 거의 없음, 예금, MMF, 단기 채권 등. 여기에는 ETF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정 보완 자산, 연금, 배당, 채권 중심. 수익은 크지 않지만 예측 가능. 심리적 버팀목 역할, 성장 자산. 이 부분에 ETF가 들어옵니다. 다만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ETF 하나에 의존하면 시장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투자의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통제 가능성이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가장 큽니다.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지고 내 판단 하나로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그건 좋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은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투자는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ETF 하나로 노후를 맡기기 전에 꼭 한 번은 멈춰서야 한다. 이 글의 제목처럼 30년 일한 공기업 과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퇴 이후의 투자 환경은 다릅니다.
ETF는 도구입니다. 훌륭한 도구이지만 노후 전체를 맡기기엔 너무 날카로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퇴 준비는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